그, 그 짜릿한 풍경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개 누가 이게 꼴라지한 기법과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비슷해요. 이게 꼴라지하고 이게 몽타주 기법이라는데요. 사실은 꼴라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각조각 잘라와가지고 여기 이제 붙이는, 여기 모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몽타주 기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뒤에 요 배경과 요 뒤에 배경과 요 앞에 그림은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죠? 눈치를 챘나? 눈치를 챘습니다. 요게 시점이, 그러니까 눈높이를 정하는 법, 눈높이를 보는 법을 아셔야 되는데, 여기 요 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원래는 이게 평행할 그게죠. 이게 그래서 요 선이, 요 평행한 선이 이렇게 만나는 점. 그러니까 여기요, 여기가 수평선이 나타나요. 여기를 소실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소실점과 소실점이 만나는 곳에 수평선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바다가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바다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요 앞에 사진만 봤을 때는 바다가 전혀 보이면 안 되는 사진인데, 여기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아마 이게 눈치를 못 채고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터키 이스탄불인데, 자, 여기에 보면은요, 그 시점 이동이라는 그거를 이제 주전자가 있어요. 주전자를 이렇게 그리려면은 주전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주전자가. 그런데 이 주전자의 모습을 이게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이렇게 그리는데, 만약에 여기 이제 주전자 뚜껑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주전자의 안에 뚜껑이 없이 주전자 안에 무슨 물건을 그려놓고 싶어. 물건이 들어있는 거.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자 과일이 들어있단 말이야. 주전자 안에 뭐가 들어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본 모습을 그려요. 주전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인면의 모습을 그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것도 그리고 싶고 이렇게 그려놓으면 주전자인지 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주전자를 확실하게 이건 주전자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전자 안에 물건이 들어있어. 그러면 어떻게 그릴 거야? 어떻게 그리냐면은 요거를 이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전자 모양을 그려. 이렇게. 이걸 보여주려면 주전자 모양을 정확하게 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전자 모양을 이렇게 옆모습을 그려. 근데 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는 이렇게 안 생겼어. 주전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그려버리는 거예요. 두 개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그린 사람이 누구냐? 세잔느란 말이에요. 세잔느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렸어. 이거를 세잔느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도 사실은 소실점이 안 맞아. 지금 뭐냐면 요게 요렇게 평행선이 되려면 요것도 사실은 이렇게 돼야 해. 이게 이렇게 만들 수는 없거든.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다른 그림이야. 다른 사진이야. 이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 앞에 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요 사진은 요 사진과 다른 사진이야. 소실점이 맞질 않아. 무슨 말이냐면 요 탁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탁자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좁혀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좁혀져 들어가 탁자가. 그러면 이렇게 쭉 연결했을 때 여기 소시점이 여기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 눈높이에서 눈이 지금 이 정도 약간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약간 위에서 찍은 사진이냐 이게. 그러니까 머리 위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약간 위에서 찍은 사진이니까 요거는. 그래서 약간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는 요 풍경 사진은 어디서 찍냐면, 여기는 여기서 찍은 거고, 눈이 여기 있고, 여기는 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요 그림은 눈이 어디 있냐면은, 눈이 여기가 있어, 여기. 여기서 찍은 거예요, 눈이. 요거는 어디서 찍은 거야? 눈이, 요거는 소시점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가 소시점 있잖아요. 여가 눈높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찍은 거예요, 여기서.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 눈 높이도 틀리고, 요거를 보는 위치도 틀리단 말이에요. 요거는 어느 쪽에서 찍은 거야? 요 사람, 요 얼굴이 보이잖아. 그러면 여기 중간에서 보면은 이쪽 편에서 찍었다는 거야. 여기서 찍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어디서 찍었어요? 이쪽 편에서 찍은 거야. 왜? 이쪽 면이 보이잖아요, 지금. 응? 그래서 이쪽 사진과 이쪽 사진이 다 다른 사진이에요. 다 각기 따로따로 찍은 거야. 여기도 보면은 소시점이 엉망진창이에요, 이거. 소시점이 안 맞아. 이 물건, 이 건물과 이 건물도 따로따로 찍은 사진이에요. 이해가 다시는지 모르겠네요. 요거는, 요거는 원이 안 맞죠? 원이 안 맞아,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다른 사진인데, 요렇게 생길 수가 없어, 물건이. 이렇게 생길 수가 없는데, 여기 포토샵에서 삐튼 거야. 삐뚤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재밌는 거예요. 요거는 별개의 거죠. 요거는 요 사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요 사진과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앞으로 필요해가지고 다른 데서 떼어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지금 여기 기울기가 안 맞잖아요. 요거다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진들을 짬뽕을 시켜가지고 이게 하나의 풍경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의 풍경화가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해요. 이거 뭐 알 필요도 뭐 배울 필요도 없고, 예를 들면은 여기에 컴퓨터라는 건 얼마나 재미있냐면은, 내가 이게 여기하고 똑같은 색깔로 칠해야겠다. 그러면 콕 찍어갖고 이걸로 칠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가져와갖고 색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시대에 컴퓨터를 다루는 이 시대에는 정말 그림이라는 게 뭔지, 이렇게 똑같이 사람을 똑같이 그린다, 똑같이 안 그린다, 그건 의미가 없어졌어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제가 옛날 인도 뉴델리 거기 그 뉴델리 역에 갔더니 대형으로 요 그림이, 요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 여기 눈 보이고 눈 위에 이렇게 뭐 찍어 놓은 거 있잖아요. 와, 근데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어우, 멋있다. 이렇게 인도 느낌이 팍 들더라고. 그냥 인도다, 인도. 그 색감도 그 열대 지방의 그런 느낌이 확 들어오면서, 야, 인도다.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인도 사람인데, 이걸 찍은 건데, 우리나라 명동에서 인도 사람을 만난 거야. 인도 사람이야, 틀림없이. 근데 인도도 보니까 여기에 그 제가 인도 들어가면서 무슬림들이 상당히 많이 살더라고요. 그래갖고 여자들 복장이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와, 이 사람들을 만난 게 내가 인도 사람들. 그래서 이게 번쩍 떠오르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요 사람을 찍어가지고 요걸 이제 믹스를 시킨 거예요. 그 인도 느낌인데 사실은 이게 인도가 아니고 요 풍경은 한국이잖아요. 근데 한국을 제가 이렇게 선으로 라인으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건물이 마치 건물을 그려놓은 것처럼, 사진이 아니고 아주 재밌잖아요, 건물이.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장소와 사람을 이렇게 믹서 시켜가지고, 하여튼 그 사이버 공간이라는 게 뭐, 그 어떤 지역을
지역과 시간과 이런 거를 마음대로 넘나드는 거잖아요.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인도라는 거. 굉장한 강렬함을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예요, 이게. 제가 전번에 한번 요거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요거를 추상이라는 게 뭔지 도대체. 자, 이게 확대를 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선이라는 거기 제가 추상 작품을 할 때 요걸 보여줬잖아요. 이게 확대를 하면 이런 거야. 근데 여기에서 따온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내가 이제 작업을 할 때는 풀을 잔디밭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잔디밭을 그냥 이렇게 잔디밭을 표현한 거예요. 그냥 잔디밭을 이렇게 그렸는데 야 이거를 확대를 해보니까 아주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추상과 구상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추상과 구상의 차이는 정말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파일이니까 얼마든지 크기를 늘려갈 수 있잖아요. 컴퓨터 파일의 장점은 뭐냐면 크기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컴퓨터로 보이는 게. 근데 이거를 확대를 해서 보면 아주 재밌어요. 자, 확대를 해서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쭉 보면은 여기 서들이 있고 서들이 쭉 가고 이렇게 서들이 가잖아요. 맨 뒤에 사람이 이렇게 소치는 사람도 가고 여기 뒤에 마을도 보이고 예? 여기 마치 수채화처럼 이렇게 수채화처럼 있잖아요. 여기도 마을이 있고 여기도 꼭대기가 성이 있어. 여기 꼭대기도 성이 있고 여기 그 키치성으로 유명한 데 있잖아요. 미네네 독일에 거기를 제가 올라가서 사진 찍은 거예요. 거기서. 거기를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마을이라든지 이 마을에 조그만 뭐가 섬세한 것들 뭐 집도 있고 뭐 마을에 나무도 있고 이런 집들도 있고 이런 섬세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또 뭐 여기도 조그만 마을이 있고 뭐 여기 뒤에 조그만 산도 있고 여기 또 아주 작은 집들도 보이죠. 멀리 있는 집들. 그리고 이런 터치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컴퓨터 이걸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거 조잡해서 못 봐, 이거. 근데 컴퓨터로 그러니까 이건 조잡하지도 않고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 얼마나 이렇게 다양하고 많아요. 이게 그림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야기거리가.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아주 조그만 그림으로는 이거를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렇게 작은 것들 이런 거를 조그만 그림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은 이렇게 파일 속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다 보면은 얼마든지 확대를 시켜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커다란 그림도 얼마든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풍경이라는 게 우리가 새롭게 이런 그 컴퓨터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재미있는 선도 이런 선을 이렇게 착착착 이게 그런 게 유화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선으로 그린다는 게. 그래서 선화라는 매력이 있어요. 컴퓨터 그릴 때, 야, 유화로는 불가능한 선이 있어요. 유화로 그리기에는 불가능한 선들이 컴퓨터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이 난다는 거죠. 이 유화로는 그리기가 불가능한 선들. 물론 이런 선들, 이런 터치들은 유화로 가능한데,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자, 이거는 그 마량의 이거 당진 마량이라는 곳인데 이거 기가 막히게 풍경이 멋있어요. 그래서 이 멋진 풍경을 이것도 소실점도 맞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맞아. 여러 장의 사진을 복사를 겹쳐 놓은 거야. 그리고 뭐 실제로 여기 이제 그 동네가 아니에요. 실제로 다른 동네를 찍어 가지고 여기다 이제 복사를 해 놓은 거예요. 이것도 확대를 해 볼까요? 이걸 확대를 해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로 별을 찍은 거지, 이렇게. 별을 찍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점터치 했잖아요. 근데 유화의 매력이 이걸 그리다 보면요. 아주 재밌어요. 유화의 매력이 그냥 똑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걸
터치로서 이렇게 툭툭툭 찍다 보면은 그 우리 예를 들면 추상화에서 이거를 확대를 해 놓으면 이게 추상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형태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자, 형태가 없이 이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작품일 수 있잖아요. 이게 추상이야. 그 추상과 구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추상과 구상은 아무것도 다른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 그냥 형태를 잘 모르게 했다 뿐이지, 그게 추상과 구상은 똑같은 거예요. 별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추상과 구상이란 이야기가. 형태를 잘 모르게 하면은 멀리 여기 섬도 보이고, 요 끝에 있는 마을, 요 끝에 또 마을이 있잖아요. 이 끝에 있는 이 마을까지 섬세하게 다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하나씩 다 그린 거잖아요. 지금 요게 요 터치들이 굉장히 유화의 느낌이 나. 이게 그 굉장한 매력이 있더라고, 유화해 보니까. 그래서 이건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아니 커다란 그림, 예를 들면 이거를 그러면 엄청나게 큰 그림에다 그려야 하잖아요. 이거를요. 근데 이렇게 커다란 그림이 가질 수 있는 것을 이 작은 컵 속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여기 컴퓨터와 인터넷의 매력이에요. 이게 이런 느낌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도 원래는 여기 있던 게 아니야. 이게 여기 있던 그림들이 아니야. 사진이 다른 데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각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가 필요한 위치에다가 이걸 붙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필요해. 그리고 전체의 구도를 잡는 거지. 그래서 그림의 이제 미술의 생명은 모든 그 예술의 생명은 제가 전번에 주제 구성 스타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그 사람들이 여기 미술 평론을 하다든지 뭘 하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도가. 이제 미술에서는 구도죠. 그 구도인데 구도가 굉장히 중요해. 구도가.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예를 들면은 소설 같은 경우도 구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소설의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제가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소설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그 개미라는 소설이었어. 정말 재밌었어. 왜냐하면은 그 세 가지 별개의 이야기들이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이야기들이 세 가지 방향에서 출발을 해. 근데 나중에 중간에 이제 퀴즈 문제가 나오는데, 야, 그 성냥골 4개로 그 삼각형을 4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삼각 피라미드잖아요. 삼각 피라미드를 만드는 그걸로. 그런데 이제 그게 퀴즈인데 그게 복선이었어. 그러니까 전체의 구도에 대한 이야기였어. 그게 세 개의 꼭지점으로부터 세 개의 밑변으로부터 쭉 이야기하고 나중에 딱 끝날 때쯤은 한 군데서 딱 정점에서 만나잖아요. 야, 나 그렇게 재미있는 구도를 처음 봤어. 정말 소설 중에서 정말 백미였어. 근데 그 후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들을 뭐 거의 다 봤었죠. 그거 다 봤는데 지금 신간들은 보질 않아요. 너무 시시하고 못 보겠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구도고 뭐고 간에. 근데 구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게 구도를 여러분들이 미술도 마찬가지인데 구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컴퓨터 회화에서는 구도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매력적인 거예요. 구도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다.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형식이 내용이다 그 말이 마티스가 구도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화가예요. 구도에 대해서. 그런데 마티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색종이 그림을 하면서 색종이는 오래 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잖아. 위치를 순간순간 바꾸다가 거기에 마음에 들면 거기다 딱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형식이 내용인 거예요. 형식이 바로 내용이야. 그, 색종이라는 형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구도를 마음대로 그렇게 바꿀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인터넷에서 여기 컴퓨터에서 이렇게 할 때는 여기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 구도를 마음에 안 들면은 UR을 딱 해가지고 구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싹 지우고 다시 그려야 하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야. 근데 이거는 구도를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그래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되잖아. 여기서는. 너무 쉽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컴퓨터 미술이란 건 정말로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만 합시다.